합의라는 건 사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력이 너무 부족해서 100만 원만 주고 합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연락이 온다. 권리를 포기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은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합의라는 건 사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걸 승낙했다라고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화도 저는 받아요. 피해자분들 중에 보이스피싱 중간체로 엮인 사람들이 3천만 원을 전달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제 합의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여력이 너무 부족해서 100만 원만 주고 합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연락이 온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뭐 합의를 안 하면 1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고 합의를 해주자니 너무 이제 금액이 적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합의를 할 때 일단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내가 피해금 중에 일부를 받은 것이고 내가 그래서 피해를 반환받은 것이 아니어서 모두를 합의한 것이다. 내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합의서의 일반적인 양식이나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전액을 배상을 받고 이제 전부 합의를 해서 아예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합의서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부만 받고 전부를 용서해주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피해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500만 원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처벌을 좀 약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줄 수가 있고, 이 500만 원에 대해서도 포기를 한 게 아닙니다 라는 내용을 담는 합의서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면은, 합의를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처벌을 좀 감경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피해금을 합의를 한 의미가 있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민사상 나중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해자가 전달해주는 합의서에 무작정 사인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500만 원만 받고 이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포기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할 때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